세 분을 모시고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토론 시간이 12시 20분부터 40분까지 20분인데요. 사실 제가 첫 비료 발표를 굉장히 빨리 끝냈고, 그다음에 두 분이 좀 여유있게 시간을 쓰고 그랬음에도 한 10분 정도 여유가 있어요. 지금 13분인데요. 끝내는 것은 40분에 정확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할게요. 제가 두 분이 하셨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폴로워에서 질문을 몇 분 받고,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 있는 질문을 받고, 마지막으로 두 분이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박사님은 기후변화 시대 스마트한 식물 보호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농약을 쓰지 않고 하는 거니까 EJ라는 걸로 아마 한마디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림픽 직후에 병해충 검출 건수가 급증했다는 게 아마 우리 교역을 상징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후, 고온 다소방에 따라서 아열대성 병해충 정착이 아마 더 가능해질 거다, 더 많아질 거다, 그런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병해충을 이해해야만이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방제 목표를 설정하고 방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아직까지는 해충이 나오면은 사후 방지하는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발생 전에 알을 방지하는 그런 유기농업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은 받아들일 때는 가슴으로 받아들이지만 방제는 냉철하게 한다는 말씀, 가슴에 콕 찍혔습니다. 이광욱 본부장님은 조금 더 저한테 밥을 사셔야 돼요. 저희가 드린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정심을 제가 얻어먹는 걸로 하고요. 이광욱 본부장님 여러분 혹시 예전에 만나신 적 있어요? 사실 오늘 그 대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 이분이 대동으로 오신 지 제가 알고 있기로 만 2년이 안 됐어요. 이분은 KT의 네트워크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대동으로 오신 지 2년이 됐나요? 1년 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전국을 뒤집고 다니면서 대동 이렇게 홍보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참 농업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제는 그 에그테크로 생산력을 높이기였는데, 그 미래농업 4대 플랫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4대 플랫폼이 스마트 파밍, 그리고 AI 자율주행, 대동 커넥티드, 정밀농업 이렇게 네 가지였는데요. 기술의 현황과 방향성에 대해서 잘 발표해 주셨고요. 제가 좀 자세히 들었던 것은 그 정밀농업 분야였어요. 원가 줄이기하고 수확량 증가, 그리고 AI 모델링을 통해서 지도를 만들면은 그 지도의 근거에서 처방하는 의사결정하는 것, 이걸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것을 대동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모든 가운데 데이터가 다 들어있거든요. 여기 지금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도 많이 와 계시는데요. 지금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대동하고 같이 이런 일을 할 겁니다. 대동에서 아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데이터만 있으면은 이걸 지도를 그리고 모델링하고 학습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데이터는 부족하거든요. 그 데이터는 저희가 많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대동하고 손잡고 하루빨리 대동에서 말씀하신 게 구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혹시 폴로워에서 질문 있으면은 먼저 한 3분 정도만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대동에 이광욱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전력경영체중앙연합회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MOU 맺어서 이제 그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좀 아까 이제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지, 농기계를 이렇게 뭐 대행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농기계는 농가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활용하되 거기에 어떤 뭐 기계를 부착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가 3월 달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도는 이천이고, 그다음 경상도 쪽은 이제 상주고, 그다음 전라북도는 김제, 전라남도는 장성, 그 4개 지역에서 식물병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일단 지역, 그리고 작물은 저희가 논하고 벼랑, 농콩입니다. 잠깐 다른 얘기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대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논 중심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논에서 자라는 이제 벼 중심이 시작이었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작물에 대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에서 자라는 이제 콩 그리고 가루쌀 그다음에 이제 밀 이 세 가지가 이제 이 들녘경영체 또 중요한 또 전략 작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논에서 자라는 밭작물 쪽 중심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또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녘경영체에서는 이제 벼하고 농콩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작업은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율주행 농기계가 투입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건 이미 이제 투입이 된 상태에서 농민이 직접 이제 자율주행 농기계를 갖고 얼마나 그 기존 관행 대비해서 얼마나 자율주행이 또 그 작업에 대한 효과나 생산성에 대한 부분, 또 편의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지금 그 체험하실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제 농기계를 직접 자율주행 농기에 들여서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정밀농업 관점에서는 이제 지금 토양 아까 잠깐 뭐 빠르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토양 맵을 측정을 해서 토양에 대한 진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처방을 이미 이제 처방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토양 맵을 이제 분석을 한 거에 갖고 어떤 비료를 이 필지에서 어떻게 처방을 어떤 규모로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처방서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방대로 이제 좀 하시면 저희가 보기에 수확량도 높아질 겁니다라고 하고 해서 그런 처방서를 드리는 작업을 이미 수행을 하고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드론이 이제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생육 관점이죠. 이제 생육 관점에서 실제 콩이나 또는 벼가 이제 생육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생육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2주마다 계속 촬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촬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생육 맵을 만들 겁니다. 그 생육 맵을 만들면 그럼 어디 지역이 생육이 부진하고 또 어디 지역이 생육이 괜찮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필지의 생육 맵을 만들어서 드릴 거고 농민들한테, 그리고 그 생육맵에 대한 것들에 대한 처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처방을 이번에 이제 농림청이 이제 개발한 별량식이 드론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은 비료 처방이나 농약 처방을 그런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드론 관제하는 그런 대행하는 조직을 통해서 많이 농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무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별량으로 해서 그 맵에 따라서 생육이 부진한 쪽을 좀 제초를 많이 농약을 많이 하거나 또는 비료를 많이 준다거나, 근데 그런 별량 개념으로 해서 드론까지 띄워서 별량으로 처방까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액션이 수확 단계까지 생육 단계까지 갈 거고요. 최종적으로 한 10월 달부터 9월 말부터는 이제 수확 단계니까 그때는 수확하면서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컴바인이 이제 투입이 될 거고, 자율주행 컴바인을 통해서 또 실시간 모니터링이 그 스팟에서 얼마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확량이 덜 된 건지, 덜 됐으면은 향후 내년도 농사 질 때는 거기에 어떻게 비료를 줘야 될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처방까지 같이 나가는, 그래서 수확을 통해서 이 실시간 이제 수확량 맵을 만들어서 처방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는 구조로 해서 제가 들녘경영체 농업 전주기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 경기도 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 소장님이 와 계시는데요. 경기도 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에서 콩 노지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콩 노지 재배할 때 대동하고 같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지금 대동에서 말씀하신 들녘경영체 그 과정을 그대로 같이 돌려볼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그대로 저희가 대동으로 드리게 될 겁니다. 네, 혹시 다른 분요? 세 분 강연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이영수 박사님 스마트한 해충 방제 전략 아주 인상 깊게 들었고, 농업기술은 왜 저렇게 전문적이고 경험을 많이 가진 분이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고 오늘 감명 깊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EJ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고, 앞으로 해충에 대한 방제가 어떤 과학적인 방제보다는 천적이나 친환경적인 방제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중에 그런 이제 유기농업 자재나 그런 친환경적인 방제를 하고 있는 내용하고요. 다음으로 진딧물 그림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진딧물이 사실 방제하기 상당히 어려운 해충인데, 요즘 백강균, 이제 곤충 병원성균인데,
그거에 관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진행 정도나 앞으로 이제 실용화라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지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유기농업 자재 개발을 외래 해충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시작한 게 2018년부터 해왔는데, 그 미국 천내벌레였어요. 그거를 이제 외래 해충이 처음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아시겠지만 PLS 제도 때문에 그 전에 농약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화학농약이 못 들어가게 되는 그 법제가 있습니다. 농약관리법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방제는 해야 되겠는데 농약은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는 친환경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로 친환경 농자재 개발을 해서 그 농약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방제할 수 없는 농가와 그다음에 친환경 재배를 이제 지향하는 분들에 대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그 해충이 발생하기 전에 알 단계에서 방제해버리면 아예 그냥 시작부터 없는 거기 때문에 알을 방제하는 쪽으로 그 알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나노 기술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맥락으로는 기존의 화학농약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 화학농약을 50%, 80%, 10%까지 줄여가면서 거기에 어떠한 천연 보조제를 넣어서 그 화학농약이 100% 있을 때와의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효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천연 보조제, 첨가제 이런 것들을 소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는 50%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살충제가 50%를 줄여맸음에도 이런 보조제가 들어감으로써 살충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다라는 그럼으로써 이제 화학농약을 최대 계속 사용량을 줄이는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갖고 있습니다. 진딧물을 계속 예로 든 거는 아시겠지만 진딧물에 대해서도 뭐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농약 시장인 살충제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진딧물 방제용 농약 시장이기도 하고요. 진딧물은 무궁무진한 그런 그 진화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좋은 농자재를 갖다 대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유전자만 바꿔버리면 거기에 농약의 내성을 갖고 저항성으로 발달하고 이런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숨바꼭질 같은 잡고 잡는 싸움이 계속될 텐데 그래서 자꾸 진딧물을 강조해 드리는 거고 곤충 병원성 미생물 중에 백감균은 저는 일단은 그 취지는 되게 좋다고 봐요. 좋은데 이게 곤충 병원성 미생물이라는 것은 곤충의 몸에 들어가서 곰팡이가 증식하고 그 장기를 다 죽임으로써 이제 치사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진딧물 같이 생육이 굉장히 빠르거나 그런 속도에서는 한번 이제 허물을 벗어버림으로써 그 과정을 그 텀이 너무 짧기 때문에 주기가 미생물이 침투에 들어갈 시기에 바로 다음 세에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다만 이제 나방이나 이런 것처럼 좀 하우스처럼 좀 생애 주기가 긴 것들은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그걸 병원성 미생물을 연구하는 분들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친하게. 제가 연구하진 않고 친하게 지내서 그 미생물과 제가 할 수 있는 기술을 언제든지 융합할 수 있도록 그런 인간관계, 기술관계, 공유 이런 것들을 더 하기 때문에 좋은 시장은 맞는데 저는 당장 곤충 병원성 미생물은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분야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광욱 본부장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면서 강원도에서 그 밭을 한 1000평 정도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작물을 심어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이제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제가 실질적으로 뭐 농기계를 직접 구입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관련된 농기계 자격증도 다 좀 땄습니다. 땄는데 대도에서 지금 농기계를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UX, UI를 좀 고민해서 하시는 건가 하는 이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현상이냐면은 트랙터라든지
관리기 이런 것들이 중국 제품들은 아주 저가에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동에서 하는 거는 그런 저가의 농기계가 없다는 거죠. 특히 뭐 승용형 관리기 이런 거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 비율에서 저도 물론 베이비붐 세대지만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시골에 들어가서 귀농 귀촌을 해서 어떤 수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큰 대형의 농장을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 그 규모에 맞도록 한 1000평, 2000평, 많아봐야 10,000평 정도 이 정도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물론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플랫폼이나 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소형화되고 온 디바이스라 그러죠. 모든 것들은 내가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인공지능 컴퓨터에서 모든 것들이 다 작동되고 할 거니까. 그래서 대독에서 이런 쪽에 고민이 있으신지 한번 그거 여쭤보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 굉장히 ICT 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너무 그러니까 약간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아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AI 온 디바이스 쪽이 최종적인 고려하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농기계 진화 부분 가운데 26년도에 농기계가 이제 비전 기반으로 진화한다는 게 하나의 또 큰 변화고요. 카메라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습득을 하고 그걸 갖고 뭔가 분석을 해서 판단한다라는 게 또 하나의 또 변화고, 근데 그 데이터 수없이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기존에는 워낙 이 프로세싱 파워가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 이제 클라우드 위로 올려서 뭔가 판단하고 제어하는 이런 로직들이 뭐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ICT의 융합이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는데 최근에 좋아지는 곳 있는 기술들은 이제 클라우드까지 안 올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 디바이스로 해서 대부분 로컬에서 다 판단해서 뭔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제어까지 내려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으로 많이 진화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기술이 하드웨어적인 퍼포먼스도 좋아지고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농업의 어떤 인풋으로 굉장히 저는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AI 온 디바이스 기반의 로봇이 해당 작물과 해당 필지 환경에서 맞게끔 하는 것들을 로봇화시켜서 진화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게 저희의 대동의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아까 첫 번째 사실은 아직 굉장히 걸음마 단계지만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운반 로봇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수학 로봇이나 이런 것들까지 진화가 되고 또 그 진화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작물 환경에서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온 디바이스 개념으로 해서 그런 수집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그때그때 로봇이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제어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좀 도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저희가 이제 계속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UI UX 부분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실제 인터워킹은 사실 HMI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모니터 화면이 굉장히 평면적이고 굉장히 지금은 좀 수동적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화면에 대한 것들도 많이 좀 바꾸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AI 이런 GPT 기반, 그래서 인터워킹을 다 화면으로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쉽고 접근성이 강하게끔 그런 화면의 구성에 대한 것들도 많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아그로플러스의 대표님 혹시 질문하실 게 있을까요? 네, 이영수 박사님의 인사이트 거기에다가 유머까지 곁들여 주셔서 인상 깊었고요. 이광욱 본부장님의 전문적인 인사이트 역시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이광욱 대동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AI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컴퓨터 기술과 전력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GPU의 확보, 그런 전력의 확보, 충분한 확보인데 비즈니스를 수행하시면서 가장 애로로 느꼈던 것이 혹시 그런 것처럼 전력의 확보 문제라든가 컴퓨팅 리소스의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이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정부 정책적인 규제 이런 것들이 좀 걸림돌이 된 적은 없었는지, 민간 기업이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또 진척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곤 했는데 어떠셨는지 그렇게 좀 궁금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들은 저도 되게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워낙 그 GPU 칩셋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특정 기업체에 종속되어 있고 그 물량에서 또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 KT하고도 이제 MOU 맺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GPU 기반, 그러니까 NPU 기반으로 그렇게 갖고 있는 칩셋 업체들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제가 그런 생산에 차질이 없게끔 하는 부분들은 뭐 제가 또 따로 고민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 아까도 제가 잠깐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아직은 이제 그러니까 로봇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사실은 농기계에 대한 중심이지만 사실 나중에 로봇이 되면 이게 로봇을 농기계로 볼 거냐 어떻게 뭐 무슨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석도 좀 애매하고 또 드론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 드론도 농업 처방과 진단에 굉장히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드론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나 역할들 지금 그런 업체 그런 관련된 포럼을 만나보면 왜냐하면 이 규제가 워낙 강한 게 드론이지 않습니까? 띄운 데만 해도 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뭐 하는데 사실 이 농업용 드론에 대한 것들도 원래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농업용 드론만큼은 고도 제한을 하고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완화를 통해서 이렇게 농업용 규제를 그러니까 드론을 띄우는 것에 대한 것들은 일반용 드론하고 달려봐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건의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로봇화된 모습들이 실제 현장에 보급될 때는 이제 정부 어떤 보조나 지원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재는 좀 안타까운 건 스마트 농업 중심, 그러니까 스마트 그 시설 농업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게 노지 농업이나 이런 농업용 로봇까지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규제 정책들에 대한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완화가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온 질문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옥 본부장님께요. 향후 개별 기기를 IoT 환경에서 연결시키는 시대가 언제쯤 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지금도 IoT,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에 들어간 것들, 센서가 들어간 것들은 이미 그러니까 농기계를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로봇이라고 이미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런데 얼마나 전장이나 IoT 센서 기능이 들어가냐의 비중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이미 저희는 이제 하나씩 초보 단계긴 하지만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농기계의 진화 부분들, 하나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운반 로봇이 오늘 나온다고 그랬는데 올해 운반이나 어떤 방제나 나중에 수학 로봇까지 로봇이 되는 부분들이 28년도까지 진화가 될 예정이라서 각각 어떤 목적성과 상황에 따라서 이미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7월에 발효되는 스마트 농업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그 육성법을 이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 말에 농림부에서 그 스마트 육성을 하기 위한 기본 계획이 발효가 됩니다. 그게 배포가 되면은 각 지자체에서는 그 계획에 따라서 기본 계획에 의거해서 5개년 동안 어떻게 그 지자체 내에서 스마트 농업을 육성할 건지에 대한 사업 계획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물론 그 사업 계획에 대한 세부 계획은 어떻게 만들지는 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큰 틀이고요. 나머지는 스마트 농업 전문가를 육성시키는 부분, 또 스마트 농업 지원센터라는 부분 아마 농업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스마트 농업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규정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들은 더 중요한 건 이제 법령 규정보다 시행령을 좀 만들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좀 구체화되면 아마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것들이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 이제 저한테 들어온 질문인데요. 기후 위기로 인한 경기도 농업의 변화 대책을 설명해 주셨는데 접목 선인장 산업의 경우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접목 선인장은 전 세계 유통되는 접목 선인장의 한 70 몇 %가 우리가 만든 겁니다. 한국에서 만든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품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요. 아직은 품질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이 잘 되고 있고요. 또 저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신품종을 개발하고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스마트팜 시설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 시장은 꾸준히 저희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저한테 들어온 게 기후변화에 따른 경기도 작물의 변화가 있을 텐데 기존 작물의 국산 외에 수입 과수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어떤 작물들이 경기도에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이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일단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과수의 생산량이 줄기 때문에 수입은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접하지 못했다가 최근에 접하게 된 바나나라든가 오렌지 이런 쪽 열대 과일 쪽으로 좀 수입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건 계절 관세를 먹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도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될 때는 포도 수입을 안 하잖아요. 포도가 생산이 안 될 때 포도 수입을 하는 거고, 그래서 계절 관세를 가지고 그걸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 큰 부담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제가 1분씩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많은 질문 기다렸는데 충분히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적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경기농업기술원의 이제 그 도전 정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기술 개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절감 뭐 이런 것들, 경제성 이런 것들보다도 우선적으로 원천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 더 목적을 두고 있고, 앞으로 그 단가를 낮추고 경제성을 높이는 것은 저희 후배들이 계속 해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데 두려움은 없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국내에서는 소유가 없지만 넓은 시장이 있는 중국이나 미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작물보호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계획도 장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동이 이런 이제 내용을 발표하면 정말 그걸 대동이 다 할 수 있느냐? 굉장히 뭐 장밋빛 멋있는 그림만 그려놓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언컨대 대동 못합니다. 저거 뭐 제대로 못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런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저희 민간 쪽도 같이 다 뭔가 이 농업 생태계를 해서 같이 뭉쳐야 된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농업 전주기에 대한 것들이 ICT화 시키는 것도 굉장히 난이도도 높거니와 여러 가지 환경적 상황들 또는 아까 기후적 상황들도 그렇고 또 작물에 대한 상황도 여러 가지 너무나 그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뭉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어떤 정말 그 구슬이 서만이라도 꿰매야 보배가 된다는 말씀이 있듯이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다 뭉쳐서 하나씩 하다 보면 이제 하나의 이제 완성도가 될 거라고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대동에 그런 제안하고 싶은 것들이 있나 또는 같이 협업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어떤 완성도를 높이는 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아그로플러스하고 메시에상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발표해주신 이영수 박사님과 이광욱 본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토론 세션 정말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세 분의 연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